자, 파운드 케이크 반죽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버터의 상태부터 체크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파운드 케이크는 버터의 크림성이 중요한 제품 중에 이제 하나예요. 이제 버터의 크림성이 잘 발휘가 되어야지만 버터와 설탕이 만났을 때 크림화가 잘 되고, 크림화가 잘 되면 공기 포집이 잘 돼서 주 수분원인 달걀이 잘 들어가서 유화가 잘 된 반죽이 됩니다. 그러려면 이 버터 상태가 중요한데요. 이 버터의 온도는 대략 20에서 23도 정도가 되고, 질감은 마요네즈보단 좀 단단한 상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설탕과 달걀이 많이 들어가는 이제 파운드 케이크류에서는 버터와 설탕이 만나는 크림화에서 공기 포집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버터의 크림성이 잘 발휘가 되는 온도와 질감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렇게 되면 달걀과 유화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밀가루도 충분히 잘 포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1월 달이다 보니까 제 작업실의 온도가 지금 굉장히 낮아요. 대략 지금 이제 한 19도 정도 되는데, 실온에 아무리 버터를 오래 두어도 이 버터의 온도가 잘 올라가지 않아서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버터를 30초, 20초, 10초씩 끊어가면서 녹은 부분 없게끔 적당히 이제 풀어서 준비를 해놨고요. 그렇게 풀어주면 이제 대략적인 온도는 한 20도 전후가 이제 될 거고요. 질감은 이제 마요네즈보다 좀 단단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여름이나 겨울에 따라서 이제 온도나 질감은 좀 편차가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이 상태를 맞춰주려고 노력하신 후에 시작하시는 거를 이제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너무 춥다 보니까 지금 이제 버터의 상태를 제가 이제 질감도 맞춰놓고 온도도 맞춰놓더라도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재료들의 온도가 낮아버리면 이 버터가 굳을 수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기구를 이용을 해서 오븐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반죽의 온도와 질감을 유지해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버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이제 크림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탕을 넣어서 만드는 이제 파운드 케이크인데요. 버터에다가 설탕을 넣을 때랑 이제 슈가 파우더를 넣을 때랑은 질감도 다르고 식감도 조금 다른 편이에요. 오늘은 이제 설탕을 이용한 반죽이기 때문에 설탕 크림화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이제 슈가 파우더를 이용한 반죽을 만들 때 간단히 이제 설명 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 설탕을 이용한 크림화랑 또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비슷은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차이점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설탕을 이용한 크림화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크림화를 하기에 앞서 뭐 버터에 대한 설명도 그렇지만, 이 크림화는 허니 쿠키는 이렇게 만드는구나, 허니 쿠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크림화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또 이제 크림화에 대해서 또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버터로 만들어지는 이제 크림성을 이용한 제품들은 설탕을 몇 번에 나눠서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식감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설탕을 한 번에 넣고 나서 나중에 휘핑을 많이 하는 거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제 같은 양의 설탕을 한꺼번에 넣는 거랑 또 여러 번에 나눠서 넣는 거랑은 식감이 좀 다르거든요.
설탕을 한 번에 넣어버리면 묵직한 식감이 되고요. 설탕을 여러 번에 나눠서 넣으면 가벼운 식감이 돼요. 대신 이제 설탕을 여러 번에 나눠 넣기로 했는데 그 설탕들이 너무 빨리 들어가 버리면 한 번에 넣은 거랑 이제 비슷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요. 나는 오늘 폭신한 파운드를 먹고 싶다 하시면 설탕을 여러 번에 나눠서 넣되 버터가 잘 풀어졌는지 확인하고 넣는 게 좋아요. 만약 설탕을 이제 3번에 나눠서 넣기로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설탕을 넣고 나서 이제 보면 이제 버터와 설탕이 만나면 이제 묵직해지거든요. 그런 다음은 휘핑을 해주면 이제 공기도 들어가고 설탕도 적당하게 녹으면서 다시 부드러워져요. 그러면 두 번째 설탕을 넣습니다. 또 두 번째 설탕을 넣으면 또 묵직해져요. 그런 다음에 또 휘핑을 해주면 다시 부드러워져요. 그러면 그때 세 번째 설탕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 과정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 설탕을 제가 3번에 나눠 넣는다고 했지만 5번에 나는 나눠서 넣고 싶다 하시면 앞에 그 과정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죽의 상태를 자꾸 보시고 주걱으로 자꾸 이 반죽의 상태를 체크하시면서 이 설탕을 언제 넣으실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나는 좀 이제 파운드를 묵직하게 먹고 싶다 하시면 한꺼번에 넣어서 휘핑하셔도 좋아요. 이 크림화는 각자만의 생각이라든지 각자만의 느낌을 가지고선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늘은 파운드를 좀 묵직하게 먹고 싶어서 3번에 나눠서 넣을 거예요. 이제 보들보들하게 먹고 싶다 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여러 번에 나눠서 넣으셔서 크림화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 배합 지금 버터가 150이고 이제 설탕도 150g인데 이 기준으로 나는 좀 포슬포슬 보들보들하게 먹고 싶다 하시면 저라면 한 6번에서 8번 정도까지 나눠서 넣을 것 같아요. 요 배합은 제 3번째 책에 있는 스퀘어 케이크 책에 있는 빅토리아 케이크 반죽 레시피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있으신 분들은 그 책을 참고해서 보셔도 좋고요. 오늘은 뭐 그렇게 어려운 배합이 아니니까 레시피에 있는 대로 보시고 같이 만들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크림화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 이제 1월 달이다 보니까 실내 온도가 제 작업실 이제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질 않아요. 이제 19도 정도 되는 상황인데 버터를 제가 이제 미리 조금 전자레인지 이용을 해서 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보다 이제 얘기하는 동안에 살짝 단단해지기는 했어요. 그래도 제가 원하는 윤기가 적당하게 나고 부드럽게 잘 주걱질이 되는 이런 마요네즈보다 단단한 상태가 되었고요. 온도는 대략 몇 도인지 볼게요. 19.8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이제 온도는 이렇게 너무 날씨가 추울 때는 대략 한 21도 정도를 좀 유지했으면 하기는 해요. 날이 너무 춥다 보니까 그냥 있어도 온도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상황이라 21도를 좀 유지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버터의 브랜드마다 약간 질감도 좀 다를 거고, 꼭 온도를 20도에서 23도를 맞춰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계절에 따라 편차는 좀 있을 거고 질감은 지금 제가 딱 좋아하는 질감으로 되었기 때문에 19도 정도 됐다 하더라도 여기 안쪽은 또 20도기는 하는데요.
이 정도 됐으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날씨가 너무 더울 때는 아무래도 이 온도가 좀 더 올라 있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더운 여름에는 실온에 너무 오래 두지 않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재료들도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게 유지를 해주시면 그때는 내가 원하는 온도대를 유지를 하면서 오븐 안에 넣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제가 지금 제 옆에 이제 플레이트, 이제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가 이제 옆에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이제 인덕션하고는 좀 달라요. 이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가스불처럼 불이 위로 올라오지 않고 또 인덕션하고는 다르게 냄비가 없어도 온도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온도도 이제 200와트면 전원을 켜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이제 2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200와트면 대략적으로 한 60도 정도래요. 그러면 이제 버터를 녹이는 용으로도 이제 스텐 그릇에다가 버터를 넣고 여기다 올려두면 너무 뜨겁지 않게 온도를 녹이는 버터를 녹이는 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날이 너무 추워서 버터가 온도가 떨어질까봐 볼 바닥을 가볍게 데워서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너무 또 떨어진 온도를 살짝 올리는 용으로 이제 사용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묵직하게 먹고 싶어서 3번에 나눠서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번에 나누기 위해서 버터에 설탕을 3분의 1 정도를 넣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믹싱을 시작을 할 건데, 믹싱은 할 때 저는 이제 저단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파운드를 이제 밀도 있는 파운드를 선호하기 때문에 핸드 믹싱기 기준으로 버터가 150g 정도면 항상 저단에서 믹싱을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고속으로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기공들이 커져서 제가 원하는 밀도 있는 식감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저단에서 믹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단으로 놓고 믹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중간중간에 제가 온도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보여드리면서 제가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21도를 유지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설탕을 넣고 난 직후에 설탕의 온도 때문에 온도가 19도로 조금 떨어졌었죠. 그래서 제가 플레이트 이용을 해서 쓱쓱 바닥을 대고 지나가면서 이 반죽의 온도를 조금 올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번째 설탕을 넣을 건데 처음에 설탕을 딱 넣고 나면 이 설탕과 버터가 만나면서 좀 묵직해져요. 그러고 나서 휘핑을 하면 이제 공기도 들어가고 이제 설탕도 적당하게 녹으면서 폭신한
질감이 되었어요. 자, 이러면 이제 두 번째 설탕을 이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 때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꾸 눈으로 보시고 주걱질을 해서 손의 감각을 익히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자꾸 만들어 보시고 자꾸 이제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조금 빨리 내가 만들고 있는 제품의 이제 상태 체크하시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자, 제가 원하는 상태가 돼서 이제 두 번째 설탕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3분의 1 또 나머지 넣겠습니다. 넣고 또 휘핑. 저단해서 계속 해줘요. 자, 제가 원하는 21도 정도까지 이제 온도가 올라왔고, 또 제가 원하는 그 질감으로 왔어요. 자, 이러면 세 번째 설탕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기준도 이제 각자만의 좀 기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제 파운드의 이제 제품의 이제 기준을 이제 잡으시면 되는데, 저는 요런 질감의 이제 느낌이 나올 때까지 약간 이렇게 주걱질을 이렇게 하면 퐁신퐁신하거든요. 저는 그때까지 하는 거를 선호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질감이 올 때까지 이제 해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제가 원하는 21도 정도가 됐고, 온도는 됐는데, 질감이 조금 제가 원하는 질감이 안 나와서,
온도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휘핑을 해서 제가 원하는 이제 질감이 올 때까지 이제 휘핑을 좀 해주었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그런 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설탕이 점점 들어가면서 설탕 때문에 무게는 좀 무거워질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질감의 느낌은 비슷하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좀 헷갈리실 텐데 자꾸 이렇게 좀 만져보시면 그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되면 이제 설탕 이제 다 들어갔으니까 달걀을 넣어서 휘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달걀을 집어 넣을 텐데 제가 전자레인지로 가볍게 좀 데워 왔어요. 25도 정도 되고 있고요. 버터의 온도는 21도 정도 되네요. 저는 이 파운드를 만들 때 이제 버터와 달걀의 온도 차를 한 5도 정도 이제 두고 시작을 하거든요. 양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르기는 하지만 30도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아요. 양이 진짜 많으면 그때는 제가 이제 얘를 더 온도를 높여서 날이 너무 추운데 만들어야 되는 양이 되게 많으면 그때는 이제 30도까지 올리지만 지금 양이 뭐 많지 않고 핸드믹싱기로 할 수 있는 기준으로면 이 버터와 달걀의 온도 차는 대략 한 5도 정도를 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섞으면서 아마 얘가 지금 25도라 하더라도 섞고 나면 믹싱하면서도 지금 온도가 좀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면 지금 실내 온도가 좀 추운 편이라서 그래서 제가 아직은 플레이트를 치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도 또 떨어지면 플레이트 이용을 해서 가볍게 볼 데워가면서 온도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끔 유지하면서 만들어 볼게요. 자, 달걀은 제가 지금 있는 양의 지금 150g이거든요. 있는 양의 반 정도 넣고요. 믹싱하다가 안 보이면 그 다음에 또 남은 거에 반의 반 이런 식으로 넣어서 섞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반 정도.
21도 정도는 유지를 해서 달걀을 이제 다 잘 섞어봤어요. 자, 이제 밀가루를 채쳐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채친 가루들을 넣기에 앞서 이 반죽 상태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반죽 안에는 이제 설탕이 최소 70에서 80% 정도는 녹은 상태에서 채친 가루들과 우유가 들어가 주십사 해요. 왜냐면 이 설탕이라는 아이는 첫 번째는 물론 맛을 주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역할은 보습성과 보존성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케이크에서 설탕이 다 녹지 않은 상태로 오븐 안에 들어가 버리면 오븐 안에서 다시 재결정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케이크가 점점 단단해져요. 70에서 80% 녹인 후에 이제 채친 가루들을 넣어주면 나머지 20에서 30%는 이제 가루들 섞으면서 우유를 섞으면서 짤주머니에 담고 틀에 넣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은 충분하게 녹아들고 그리고 더 녹지 못한 부분은 오븐 안에서 녹아들기 때문에 100%다 녹이진 않으셔도 괜찮지만 내가 이거를 만져봤는데 이게 170% 녹은 건지 80% 녹은 건지 나는 헷갈린다 하시면 이 밀가루가 들어가기 공정 전에 그냥 다 녹이시고 나서 채친 가루들을 넣어주셔도 돼요. 왜냐면 브랜드마다 이 백설탕의 브랜드마다 설탕의 입자도 다르고 크기도 좀 달라요. 그래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나는 조금 헷갈린다 하시면 그때는 100%다 녹이시고 설탕 밀가루와 우유를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한번 이제 저도 이 반죽 안에 설탕이 얼만큼 녹았는지 확인을 좀 할게요. 근데 저는 아마 이게 얘기하느라 설탕이 좀 녹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 만져보고 네. 설탕이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어요. 살짝 이 정도는 이제 나머지 재료들 섞으면서 다 녹는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채친 가루들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르다가 뒤집고 자르고 뒤집고 자르고 뒤집고 좀 안 섞인다 하시는 부분 있으면 주걱으로 살짝 누르셔도 됩니다. 자, 날가루가 안 보이게끔 이제 섞었어요. 자, 반죽을 한번 보시면 반죽이 많이 거칠거칠하죠. 이 상태에서 그 그릇을 볼을 약간 기울이시고 주걱 직각으로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섞어주시면 보이시나요? 아까보다 반죽이 훨씬 매끄러워졌죠. 이 공정을 저는 이제 수업 때 반죽을 연결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이 공정에서 이 반죽들의 이제 덩어리들이 좀 이제 풀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생겼던 믹싱하면서 생겼던 큰 덩어리들을 작게 만들어주는 시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섞이고 나면 그때 이제 우유를 넣어줄게요. 우유는 밀가루 섞으시고 날가루 안 보이시면 그때 같이 넣고 이 반죽 연결하는 작업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또 우유를 넣으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가 잘 되면 이때 이제 짤주머니에 넣어서 이제 틀에 짜보도록 할게요.